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투자 공간 강의 안내 드렸더니 여러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일단 이 말씀해주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있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다 구성하려면 3,000달러 정도. 3,000달러. 예, 예. 우리나라 얼마 안 돈으로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되겠죠. 네. 예, 그 정도면 들어가고요. 시작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약간의 소규모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대형주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이 되지만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예, 다른 바로, 곳에서 볼 예, 수 있죠. 다른 곳에 제가 옮겨드릴 건데 네. 그 비메오라고 하는 그 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옮겨놓고 한 달 동안 계속 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 얼마냐고 강의료가. 49,000원이요. 네. 49,000원. 그것도 얘기 안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49,000원. 네. 여러분 자세한 네. 내용은 저희 그 URL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료도 저희 주시죠? 네, 드립니다. 그리고 네. 자세한 내용은 진짜 미국치 미치다 가셔갖고 그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네. 예, 보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모든 내용이 나오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니, 방송 전부터 옆에서 이렇게 관객 모드로 이렇게 웃으셔가지고 우리 장 부사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매주 그렇게 웃고 있잖아요. 네. 두 분이 말씀 나누신 게 너무 재밌어요. 만담이죠. 그렇군요. 네, 예, 만담이죠. 그러면 우리 안석훈 팀장과 함께도 좀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가 뭐 전사의 오늘, 후회가 생각나네요. 네, 전사의 네. 후회. 키움전사라고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는데 네. 키움에서 거래하시는 개인 고객들이 네. 주로 매매하는 고객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여도네커께서 이거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내용 지난주 바로- 겁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네. 기준?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내용은 저희 키움 HTS, MTS 이용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시는 법 먼저 잠깐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문 글로벌 HTS에서 2088 화면 들어가시면 키움 거래 상위 종목이라는 화면이 있고요. 이제 좌측 우측 되어 있는데 좌측은 이제 미국 전체. 종목 기준 전체로 해서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매수, 매도, 순매수, 또 보유 잔고, 보유 고객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데이터가 올라가니까 보통 요즘에 많이 보시는 데가 프리마켓에서 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보시기에 되게 좋고요. 또 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른쪽 화면은 이제 ETF만 따로 추려서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좌측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분석하고 적정 주가라는 그 표기가 되어 있어요. 분석하고 적정 주가는 해당되는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누르면은 분석이 나오고 적정주가 나오나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ETF의 개요, ETF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 종목은 상위 10개 종목 어떤 걸 들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MTS 에서도 요즘에 볼 MTS 수 많이 있죠. 사용하시니까 MTS. MTS에서는 맨 처음에 첫 화면 들어가신 다음에 왼 좌측 하단에 K 메뉴 누르시면 해외 주식 탭에 키움 거래 상이라는 화면명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앞서 HTS 화면하고 동일한 구성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맨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네. 미국에서 매수 상위 종목 오늘 하루 기준으로 상위 총 60개 종목까지 보실 네.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1, 2, 3위 보시면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방송 끝나면 저희 채널 K 가서 방송하잖아요. 네. 아침 8시 라이브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3% 보셔야 되니까. 네. 오후 5시에 녹화해서 올려놓는 그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매수, 매도, 순매수 종목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걸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매수 탑10 종목부터 확인해 네. 볼 텐데요.
다 예상대로. 보시면 그냥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기차 3인방. 네. 원래 기존에는 전기차 3인방은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많이 그쵸.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루시드 그룹하고 리비안 오토모티브를 엮어서 전기차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 그룹이 가장 많은 매수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리비안이 2위, 그다음에 테슬라가 3위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올라왔다가 좀 오. 빠졌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올라와 있고요. 애플이 요즘에 계속 튀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지난주에 전기차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하겠다, 자율주행차 내놓겠다 하면서 지난주에 갑자기 주가가 앞서서 장 부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7%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린랜드 테크놀로지 홀딩, 그리고 아이온큐, 롱 에버런 이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세 종목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린랜드 테크놀로지는 뭐 하는 회사냐면 산업용 전기차와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전기차랑 좀 연관이 네네, 있네요. 그 테마로 지금 엮이고 있어서 참고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가 테마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게 쉽게 다가가는 표현이 테마더라고요. 세 가지 테마를 들자면은 전기차, 메타버스, 여기 이제 반도체가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한마디 하면서 마이크론까지 이제 붙어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워낙 지금 강한 모습이고요. 그린랜드 테크놀로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로 움직이는 지게차를 만드는 회사. 이게 가격이 싸서 사시는 걸까요? 밈스탁의 영향도 좀 있는데요. 이게 전기차 테마가 붙으면서 네. 급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9달러 선인데. 네네. 이 회사가 GEL 1800이라는 새로운 전기 지게차를 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한 3개월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출시한다라고 발표하면서 금요일 날 급등을 했는데요. 89.46% 하루에. 하루에? 네. 그러니까 90% 올랐어요, 하루에. 근데 전기지게차는 기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제품으로 새로 있는데 개발했다. 신제품이 네. 나왔다. 1.8톤짜리 해서 상당히 좀 힘이 큰. 파워가 센 제품으로 새로 출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주가가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해 최근 1년간 106% 올랐는데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근데 하루 만에 금요일에만 80%대. 89%. 그러니까 전기차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주가가 낮으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키움 계좌에서만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미국에서도 좀 그러는 건지. 이런 현상이 타사에서도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타사는 아마 따로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장 끝나고 아마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근데 제가 흔하게 못 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국내에서 어떻게 정보를 취하셔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밈스탁이나 그러니까 레딧이나 이런 그렇죠. 그런데 월스트리트Bet 이런 맞아요, 데서 맞아요. 보시고 매매를 한 분 두 분 하시면 그걸 따라서 쫙 퍼져서. 흔히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미러링처럼 미러링처럼. 다른 분이 하는 걸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롱 되겠고요. 에버런도. 네, 롱 에버런 같은 경우에는 임상 단계의 생명공학 업체인데 노화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세포를 치료하는. 와. 네, 되게 멋있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걸 연구한대요. 연구하는데 네. 2월 말에 상장했고요. 최근 6개월간 63% 정도 주가는 올랐고 금요일 날 46%가 올랐습니다. 어휴. 이유는 FDA에서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 약물을 희귀 소화 질환 치료제로 지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에 46%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온큐는 최근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까도 저기 댓글에서 막 올라오는데 네. 뭐 저런 주식이 뭐냐, 왜 매매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 양자 컴퓨팅 시스템 업체입니다. 머리가 양자 아프죠? 컴퓨팅. 퀀텀 컴퓨팅.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IBM하고 구글 정도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요 업체 아이온큐 정도인데 IBM이 최근에 주가가 오르다가 지지난주에 어떤 기관에서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분석 보고서 같은 게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이 업체 아이온큐가 가장 실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장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업체가 현재는 AWS하고 애주어하고 구글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실체가 약간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초.
그래요? 네, 저희 신규 3프로 이 상장사로.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작하기 전주인가에 네. 상장이 됐고요. 아니 채팅창에 아이온큐 이야기를 꽤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저는- 관심이 없잖아요. 네. 아이온큐가 뭐야? 또 듣보잡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빨리 보신 분들은 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좀 봐줬으면 해서 지금 한 달 반 이제 2달 때 제가 갔는데 주가가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따라 매수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종목이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도 매일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쉽게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용자의 주식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그쵸. 주식들이 용자의 주식이라고요? 네네. 아까 양자의 주식이라면서요. 아니 그렇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아니, 용자와 제가 양자. 이런 네. 일이 아침에 와서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을까? 네. 양자공학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 이해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니까? 몰라요 저는. 양자역학 우리 영화 작년에 나왔던 영화에서도 봤는데 양자역학 되게 중요하죠. 네. 예, 잠깐 중요하지만- 뭐한 30초만 설명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CS 2019에 가서도 봤는데 네. IBM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내놨었어요. 막 꼭 진공광처럼 만들어 놓은 컴퓨터를 두고 양자 컴퓨터래요. ควอน텀 시스템. 그걸 뭐 하는 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그걸 거예요? 갖고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매우 빠른 컴퓨팅을 한다. 정보 처리를 한다. 네, 매우 기존의 빠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기존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는 정보 처리 속도를 낸다.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걸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종목을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정말 30초 내로 내가 맞아요. 양자 컴퓨팅이 맞아요. 뭔지 이 네, 회사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그죠, 예. 모멘텀이 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미 투자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어김없이 12에는 3배짜리. 네, 3배짜리. 반도체 ETF 네. 3배짜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매수 매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별로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하신 다음에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순위만 좀 바뀌었죠. 테슬라가 2위지만 루시드, 테슬라, 리비안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엔비디아는 똑같이 5위 매수하고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린랜드 테크놀로지, 롱 에버런, 여기에 애플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로블록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주가가 많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7%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매도하시는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제법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실제로 좀 중요한 거는 순매수잖아요. 네. 매수에서 매도를 제외한 부분인데 재미있는 건 애플이 오. 오랜만에 1등이네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지난주에 2025년까지 전기 자율주행차 출시하겠다 발표하면서 애플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몰리고 있고요. 현재 또 $160를 또 찍었잖아요. $150에서 한 거의 2달, 석 달 횡보하다가 $160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아이온큐가 순매수 종목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리비안, 테슬라, 엔비디아, 또 오랜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횡보하는 모습에서 아마 적금할 매수세가 좀 유입된 걸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이렇게 19회 기준이었고요. 다음에는 3주차,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슷해요. 1, 2, 3위는 전기차 3인방이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4위 올라와 있고 6위에 아이온큐, 8위에 로블록스, 그리고 페이팔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 페이팔이 최근에 많이 빠졌죠.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거의 빠졌죠. $200를 하회하는 날도 장중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루시드, 테슬라, 리비안, 엔비디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이온큐, 애플, 노블록스, 롱 크게 에버런이 다르지 차지하고 않네요. 있습니다. 애플도 그러니까 매도는 제법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익 단기로 지금 들어와서 매매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채팅창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국내장에서 다져진 단타 실력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단기 매도를 네. 하신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수록 느끼는 게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점점 영향을 확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투자하시던 그런 좀 습관으로. 표현이 그렇지만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미국에서 접근하시는데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처음에 미국 주식 공부하면서 한 3일 단일 매도.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 해봤거든요. 네. 몸살 났어요. 그쵸. 3일 내에 밤새야 밤새서 되니까.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몸살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저희
미주미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 네. 좋은 종목으로 편안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순매수 종목 보면 테슬라 1위, 리비안 2위, 그리고 아이온큐, 엔비디아, 루시드 그룹,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오.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월트 디즈니도 또 재미가 없죠. 많이 또 실적 빠졌죠. 발표 이후로 계속 주가가 빠지는 모습인데 영향은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저희 월트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 게 네. 벌써 지지난주인데 네. 그렇게 반응이 이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게 또 자막 이슈가 또 네,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자막 그 짤 올라오는 거 보면 자막은 너무 5억이나 네. 그냥 뭐 구글 번역기보다 못한 수준이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콘텐츠를 한 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영향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김치 만드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김치는 여전히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하는 네. 거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자막도 일부 AI나 뭐 구글 번역 이런 거 활용해서 하실 텐데 사람 손이 들어가서 좀 마사지를 해주지 만들어야죠. 않으면 네.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전달이 안 되지 되죠. 않아요. 여전히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작업인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콘텐츠의 내용을 그렇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페이팔도 9위에 올라와 있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10위에 미국 대형 은행주 3배짜리 레버리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하반기 들어서 저나 부사장님 말씀드리는 게 미국 금융주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관심 가지다니까 하는데 세계로 관심 가지시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국채금리가 좀 약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지니까 아무래도 좀 빠졌을 때 접근을 하신 게 세배로 아닌가 싶어요. 다시 턴할까 봐. 오히려. 네.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세로. 근데 이제 3배짜리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11월 누적으로 살펴보면 11월은 거의 전기차의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위 다 또 5위까지 네. 보시면 전부 차량, 전기차 관련된 거고요. 아이온큐 그리고 메타 플랫폼이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메타 오. 플랫폼은 가장 국내에서 사실 아까 댓글에서 올라오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한국 분들이 페이스북에 오.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메타버스 이름 바꾸고 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3대 테마가 전기차,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을 이름 바꾼 다음에 관련돼서 로블록스라든지 뷰직스라든지 관련 주식, 나이키라든지 관련 주식들이 지금 테마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 종목으로도 마찬가지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늘어나면서 거의 동일한 종목 있는데 10위에 아마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11월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아마존 매도를 좀 하신 하셨군요. 걸로 보이고요. 지난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일부 차익 실현하신 것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순매수를 보시면 테슬라, 엔비디아, 리비안, 페이팔, 아이온큐, 루시드, 마이크로소프트,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보시면 웬만한 미국 주식 관심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미국 주식이 어렵지 않다는 거 주로 큰 종목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다는 거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이거 작업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요거 종목 자체 하면서.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너무 내역을 이제 쭉 비슷합니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월 그래서 지난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차이도 좀 있고요. 네. 지난달에 많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특이사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뭐 네, 사이트 진출하겠다.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켰던 종목들이 네, 두개 맞아요. 있었죠. 네, 뻔웨어하고 그 종목명이 뭐였더라? 그냥 디지털 웨어 에퀴지션 뭐 이게 이제 스펙주 네. 두 개가 올라왔었는데 이 주식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에는 그리고 2021년 누적으로 매수를 보면 테슬라가 여전히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을 빼고 항상 1위는 테슬라였어요. 야, 한 달은 AMC였어요. AMC. 5월달인가 6월달에 네. AMC가 한번 밈스타 바람 그쵸. 불었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게임스탑 마찬가지로 밈스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네. 애플, AMC, 또 펠런티어 그리고 9위하고 10위는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칠 캐피탈 콥 요 종목은 루시드 그룹이 티커 변경하기 전에 티커였고요.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도 테슬라, AMC, 게임스탑, 애플 그리고 펠런티어, 처칠 캐피탈 코프, 루시드 나와 있는데 애플도 이건 차익 실현을 꾸준히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작년 8월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를 계속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쭉 아무래도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차익 실현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누적 순매수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TQQQ, QQQ, 또 QLD, 스파이. 이거 국내 투자자분들 ETF도 많이 요즘에 매매 많이 하시는데 레버리지 인버스는 꼭 그 투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매매 관련된 거고 잔고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부동의 1위 차지하고 있고요. 네. 2위 애플이고 3위 엔비디아, 5위 알파벳 A. 국내 투자자분들은 알파벳 A밖에 잘 모르십니다. 알파벳 C는 잘 모르세요. 네. 왜냐면 그냥- 소개도 잘 안 해드리고 네. 이걸 소개해드릴 때 항상 알파벳은 A가 C가 있는데 네. A는 어찌고 저찌고 C는 어찌고 저찌고 참고로 B는 어찌고 저찌고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A만 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GOGL. 그래서 요것만 주로 매매를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 루시드 그룹, 아마존.com, 마이크로소프트 올라와 있는데 루시드 그룹이 계속 순위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연초에는 사실 거의 매매가 없었다가 네. 매월 순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유 고객, 키움에서 거래하시는 고객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애플이 가장 많습니다. 역시 미국 주식은 애플이죠. 애플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테슬라가 그 다음 순위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QQQ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AT&T 아픈 주식이죠. 배당 AT&T, 때문에 많이 그리고 사셨겠죠. 스타벅스 등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적 잔고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변화는 없는데 기존에 AT&T를 왜 이렇게 많이 사셨는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네. 이게 배당 수익률 그쵸. 자체만으로 네. 많이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 맞아요. 언젠가. 네, 맞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 같아서 고민스럽고요. AT&T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미디어 업체하고 이제 분사하고 나서 본 사업에 집중하는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분사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잠깐 알파벳 A와 C 무슨 차이냐고. 근데 이 네. 의결권의 차이인 네, 거죠? 의결권의 차이입니다. A가 A는 의결권이 없고 없고 C가 있고. 아니요, A가 있고 C가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C가 우선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굳이 A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주가는 네, 비슷하잖아요. 주가는 C가 훨씬 높습니다. 주가는 계속 3,000달러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A는 3,000달러 밑에서 왔다 조금 갔다 하고 싸서 있고요. 그럼 A를 싸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합치면 시가총액이 얘도 2조 달러 넘으니까 그런 점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순위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가벼운 주식을 매매해서 번 돈으로 네. 애플, 아마존, 메타 플랫폼을 사는 게 아닌가. 무거운 주식을. 음. 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랬으면 하는데, 네. 그랬으면 하는데, 이게 단기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네. 장기적으로 수익률 가져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죠. 지루하게 생각하시니까. 지루하죠. 되게 말씀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지만 이 손이 그렇게 안 가시니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이 2025년에 전기차를 내놓겠다, 자율주행차 넣겠다 하면 지금 애플 주식을 매수하셔서 2025년에 전기차 나오고 나면 그때 매도하시면 큰 수익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연 단위로 애플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매수하신 다음에 9월, 10월 신제품 출시와 실적 발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시면 상당한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계절성에 따른 투자 방법이라고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움 전사,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순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종 부사장님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님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